오늘은 생활과 법률인데요. 상문고 관련 임용 취소 처분 소송, 교사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고요. 또 학원의 심야 교습 논란된 헌재 판결이 있었죠. 대단히 우리 사회 또 학부모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항들인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교사분의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이었는데요. 예, 일단 이게 어떤 얘기인지 전말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2000년도에 윤모 씨라고 하는 교사가 네. 당시 이제 4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분이 사립학교 교사로 이제 재직 중에 전교조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 상문고의 그 사학 비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기 그랬죠. 때문에 예. 그 사학 재단이 비리를 파헤치고 그 비리가 있는 재단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의미로 전교조 활동을 이제 이 윤 씨라는 교사가 이제 도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청을 점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 재판을. 그랬다가 2005년에 8.15 특별 사면을 받고 복권이 돼서 다시 교사 자격을 이제 획득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그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다시 복직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특별 채용 대상으로 이 교육부가 이 선생님에 대해서 복권이 됐으니까 네. 그 특별 교사로 다시 임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 당시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의 복직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다시 이 윤모 씨가 이제 본인의 그런 그 선생님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 임용 관련된 민원을 냈었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그 교육감께서 그걸 네. 이제 수긍을 해서 그 사립 중학교에 이제 교사로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당시 이제 교육부 장관이 황우여 장관이었는데요. 예. 그분께서 이제 이 윤모 씨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 특별 채용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 교사 임용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교육부가.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선생님께서 다시 그 교사 임용 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네.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이죠. 예. 네. 복잡한데요. 복잡하니까 네. 법원까지 이렇게 가서 화제가 되는 거죠. 네네. 요지를 요약하면 이 선생님을 서울시 교육청이 다시 특별 채용해서 임용했는데 교육부가 그거를 이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사분은 다시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신 건데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행스럽게 이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여기서 네. 원고는 그 윤 씨라는 교사인데요. 예. 그분 이제 60세가 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긴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평교사로서 다시 임용이 되어서 예. 교직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 네. 당시에 그 이제 교육감에 내린 처분하고 이 교육부 장관이 내린 처분이 완전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게요. 이 반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들어봤더니 당시에 이 윤모 씨는 본인이 그 형사 처분을 받고 스스로 그 교사로서 자격을 박탈당하기 이전에 먼저 의원 면직, 즉 본인이 그냥 먼저 스스로 그 교사 거죠. 자격을 예.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좀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 네. 두 번째로는 그 기본적으로 이 공개 채용이 아니고 이 약간 좀 이상한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선생님을 채용하는 과정 중에서 특채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었었죠. 예. 교육부 장관이. 그래서 재판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그 서울 상문고의 그 사학재단, 그 재단 부패 관련해서 이제 사학 운동을 벌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채용 대상으로 삼기로 했던 것이 바로 너희 교육부 아니었느냐. 당시에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 채용하기로 했었던 것에 대해서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는 다 특별 채용을 했고 예. 그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적인 어떤 그 경쟁 구도를 갖추어서 교사 임용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교사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또 이 교사가 뭐 당시에 그 뭐 학교 선생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다든가 교장하고 관계가 있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채용 과정에 특별히 문제도 없었다. 이제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 네. 어쨌든 사학 비리에 맞서다 교직을 떠났던 선생님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행스러운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 청춘이 다 갔습니다. 그렇죠.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진이 빠지고 시간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것보다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 학부모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학원의 심야 교습 제한에 대해서 이게 적법하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학원 조례로, 그러니까 조례로 그 각 뭐 서울시면 서울시, 인천이면 인천시 그런 그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네. 합헌이다라는 의견을 6대3의 의견으로 이제 네.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해당이 되고 큰 네. 애가 작은 애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근데 학원이 사실 10시까지만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랐었는데 왜 선생님들 그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학원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교수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지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뭐 학원 측에서 이게 부당하다는 거 아닌가요? 학원 측에서도 그랬고 학부모들께서도 우리는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왜 제한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들었던 것이 바로 왜 오후 10시나 11시 넘어서 12시, 1시까지 하면 왜 안 되느냐 이런 걸 제한하는 것은 과연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권리 이런 것들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다음에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학부모로서 학습권을 또 침해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헌재에서 6분의 그런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제 사교육 시장이 너무나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 사교육비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좀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학부모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꼭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조례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우리가 융통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원 합의가 아니라 6대3이에요. 세 분이 이제 합헌 의견을 줬고 지자체나 교육부가 이제 교습 시간 제한하는 게 옳다는 거고 세 분은 문제가 좀 있다 위헌 소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분들의 이런 걸 소수 의견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그 위헌 결정에 필요한 그 정족수는 6명이었는데 그 6명의 정족수를 이제 그 다 맞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합헌으로 그다음에 이제 세 분의 위헌 의견을 냈는데 이 위헌 의견을 낸 분들의 얘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것이고 그러한 그 본인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욕구 혹은 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른 사익에 비해서 훨씬 더 뭐 낫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법익의 균형이 좀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학부모의 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왜 우리 예전에 보면은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그 과외를 금지했더니 몰래바이트라고 해서 가입비가 껑충 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있다 보니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조치들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의문도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걸 잘 지키지 않아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지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그러니까 불법 심야 교습을 했던 학원 11곳을 적발을 했고요. 그중에 한 곳은 이미 이전에 벌점을 받았던 그런 전력이 있는 곳이어서 한 번만 더 벌점을 받게 되면 이제 학원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말소될 위기에 처해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이런 그 벌점을 받게 되거나 적발이 되면은 이제 얼마든지 이 학원에 대한 그 뭐 설립이나 이런 허가를 내주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요. 등록 말소할 수 있는 것인데요.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잘 몰랐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고등학교들이 밤 10시 넘어서까지 그 야간 자율학습을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집에 오는 시간이 11시가 넘어요. 그럼 이제 그 시간부터 좀 보충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를 그 공부하는 시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은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오히려 비싼 가외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뭐 EBS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이 없는 것하고 비교하면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노 변호사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나 보죠. 신경하세요. 저희는 잠만 잡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국민 정서로서는 그래 지나치게 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 학원들도 시간 안 지키니까 그렇지만 벌써 합헌이 6대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게 헌법 소송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학원 시간을 지금보다 연장안을 조례하는 의원이 계시다고 얘기가 또 들려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이제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제안된 내용이 지금은 현행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서울시에서는 이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하자. 그래서 오전 6시부터로 하자. 그리고 대신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9시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중등학생인 경우에는 10시, 또 고등학생인 경우는 11시까지 해서 차별을 조금 그 급수별, 그러니까 학년별로 조금 차별을 두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였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내놓는다라고 한 얘기가 있자 다른 곳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전체 의견은 아니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교육이 이제 박호근 의원이 이제 발의를 이제 네,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런 그 서울시 의회에서의 새로운 조례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또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요. 반대 입장일 것 같은데. 네, 교육청 입장에서는 왜 그걸 바꾸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음. 입장이 사실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청소년 단체라든가 뭐 교사 단체에서는 네. 지금도 아이들이 잠도 못 자고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 하는데 왜 바꾸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 서울시 조례안 혹은 뭐 인천광역시 조례안, 대구 조례안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시도별 조례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서 얼마든지 뭐 11시까지 해도 좋습니다. 12시까지 해도 좋습니다라는 식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예.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10시까지 해야 된다, 11시까지 해야 된다 이게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 학부모들이 수긍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편법적으로 그럼 조례를 바꾸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예.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논란이라고 하는 게 가다 보면 우스워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밤 10시냐 11시냐 안 된다 된다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불과 1시간 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왜 이런 건가 나중에 생각도 되는데 결국 이제 1시간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요. 기본적인 가치의 문제인데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좀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나 6시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요. 근데 집에 오면 11시가 돼요. 정말 학교에서만 있다가 오는데도. 근데 그 시간에 또 학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 어른들도 견디기 힘들고 학습에 대한 능률도 사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 공부하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네. 뭐 시간 제한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네. 본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은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여쭤보면 내가 못했으니 자녀라도 잘해야 된다. 이 참 논란이 많습니다. 찔립니다. 네. 다음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또 화제의 판결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생활법률하면서 드라마에서 이렇게 물컵을 갖고 얼굴에다가 물을 촥 던지면 신체적인 접촉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모욕죄에 해당된다 이런 판결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그래서 원래 사실 네. 물컵으로 사람 얼굴에 이렇게 뿌리는 행위는 네. 모욕죄로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네. 폭행죄로도 사실은 생각할 수 폭행죄, 있습니다. 예, 그랬던 것 그런데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번 사건에서는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네, 이제 네. 관리사무소에 소장으로 근무하는 A 씨에게 아침 7시 반 정도였나요? 그 이제 주민이 와서 네. 관리비 내역을 좀 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음. 아마 옥신각신하다가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벌금 50만 원을 이제 물게 됐다 이런 이건 얘기인데요. 모욕죄인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모욕죄가 되고요. 네네. 모욕죄는 형법에 있는 죄인데 예. 공연히 이제 그 요건이 그렇습니다. 공연히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을 모욕할 때 예를 들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이 모욕죄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런 사실 적시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A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그 좋지 않은 감정을 바깥으로 표현해서 그 상대방이 어떤 모욕감을 느끼거나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래서 50만 원의 네네. 벌금형이 선고가 된 거고요. 그리고 네. 또 뭐 다른 사례들도 또 보니까 뭐 네. 있네요. 네, 그 시내버스 안에서 욕설을 네. 한 어떤 20대 여성에게도 네.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네. 이 여성의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그 가만히 이제 앉아서 서로 이제 웃고 얘기하고 있던 다른 승객을 향해서 네. 다가가서 어머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전은 원래 이런 데다라면서 욕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왜 그런 욕을 했는지 황당하네요. 좀 네.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네. 이 여성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네. 또 이제 SNS에 과거 애인에 대한 욕을 써가지고 예. 그 글을 다른 친구들에게 공개했던 그런 전 남친에 대해서도 또 역시 이제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1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모욕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네.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가볍지가 않고 이것도 전부 다 전과입니다. 우리 그렇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 네네. 뭐 실형을 살아야지 전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벌금 받은 것이 전부 다 전과로 들어가고 전과하고 형사처벌인 거죠. 네. 형사처벌이고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네. 그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워질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본인이 범죄 경력 죄를 떼어보면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그러한 그 것을 받았다는 흔적이 계속 남아서 따라가게 되거든요. 예.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스스로 또 만약에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법률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의미 있게 새겨볼 점들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익명성에 기대서 인터넷에서 보통 댓글을 많이 달면서 그렇죠.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네. 내가 누군지 상대가 모를 거라는 이유로 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런 경우를 그냥 참고 넘어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연예인이나 공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만 그런 나쁜 행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욕하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뭐 흥미롭기도 했고 또 뭐 뜨끔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법률 이야기라고 생활 속에서 이제 꼭 필요하신 거니까요. 수도권 인사이트 오늘은 생활과 법률 이야기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